자,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문제를 안 풀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잠시 정지하시고 일시 정지해 놓으시고 먼저 문제를 풀고 그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푸셨죠?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다음의 자료를 보고 기초의 자본금을 계산하라. 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3단계냐 4단계냐를 판단합니다. 뭐가 나왔어요? 기중의 증자, 기중의 감자.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우리는 유상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을 때 무상증자, 무상감자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무조건 유상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돼요? 이거는 4단계네요. 증자와 감자가 나왔으니까 4단계다. 그러면 4단계 그려야죠. 자, 4단계 그리시고 하나, 둘, 자, A, P, 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자, A, P, K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번호 안 써도 되겠죠? 자, 기말 자본입니다. 기말 자본은 여기죠. 번호 써야 되겠네. 자, 번호를 쓰면 자, 여기가 1, 2, 3, 4, 5, 6, 7. 자,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이렇게 써놓고 자, 기말 자본이니까 요 10번이에요. 10번에 1500. 자, 그 다음에 기중의 증자. 증자는 여기죠. 7번. 7번에 600. 자, 그 다음에 기중의 감자. 감자는 여기죠. 4번. 450. 자, 그 다음에 단기 순손실이 90만원 나왔대요.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우리는 먼저 여기 보세요. 자, 기말의 자본이 1500인데 9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은 기초의 자본이 기말 자본보다 90만원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3번으로 간다? 5번으로 간다? 자, 3번 가는 거 아니죠? 5번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자, 5번은 1590이었다라는 거죠. 자, 1590이 1500이 되면 90만원의 손해를 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해서 요걸 빼면 얘가 나오죠. 자, 1440인가요? 네, 불안해 죽겠네요. 자, 이럴 때는 계산기로. 자, 계산기 보시면 자, 450만원에다가 1590만원. 자, 거기에서 얼마를 뺀다? 600만원을 빼면 1440. 그래서 자, 1440이 원래의 기초자본이었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기초자본금은 자, 지금처럼 나오면 간단하게 끝난 거죠. 자, 끝. 자, 다음에 8번. 아유, 이건 그지 같은 놈이 뭐를 냈어요? 숫자만 잔뜩 지저분하게 냈네. 그 대신에 아이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3단계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죠? 자, 3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자, 3단계는 그냥 쉬워요. 이렇게 가서 자, 여기로 가시고 A, P, K, 여기도 A, P, K,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용 수익, 자, 이익이 되는 거죠. 자, 번호 씁니다. 1, 2, 3, 4, 5, 6, 7, 8, 9. 자, 들어가죠. 우선 자, 대한상점의 기말의 장부를 조사했더니 그러면 기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산은 4번이죠. 836980. 836980. 자, 그 다음에 기말의 장부를 조사했으니까 부채도 기말 부채예요. 498130. 498130. 자, 기중의 수익. 자, 수익은 2938. 2938760. 자, 그 다음에 기중의 비용은 7번 3026 520. 자, 기초의 자산 629 여기죠? 629 620이면 자,
부채, 기초의 부채 얘는 얼마겠느냐? 요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쉬운데 계산이 어렵죠. 근데 계산기가 하면 되죠. 자, 시작합니다. 두 개를 모르면 못하고 예. 그러면은 836980에서 마이너스 498130 그러면 얘는 338850이에요. 자, 여기까지 쓴 다음에는 얘를 더해서 검산해야죠. 플러스 498130 그러면은 836980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니까 비용이 더 크네요. 자, 3026 520에서 마이너스 2938 760 그러면은 마이너스 87,760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검산해야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빼줘요. 마이너스 3026 520 그러면은 2938 760 정확하게 검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 기말의 자본이 요건데 손해를 봤네요. 그러면 기초의 자본은 얘보다 이만큼이 더 많았겠죠. 자, 그래서 338 850에서 자 플러스 87 760 그러면 426 여기죠. 426 610에서 시작을 한 거죠. 자, 42만 6,610원을 가지고 했는데 자, 기말에 338 850이 됐어요. 그래서 87760에 마이너스를 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놈에서 이놈을 뺀 게 얘죠. 그러면은 자, 다시 계산합니다. 629 620 마이너스 426 610 그러면은 여기가 203010이구나. 자, 한 다음에 다시 확인 플러스 426 610 들어가서 629 620이 나오면 정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계산이 더럽다. 하여튼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은 수월하고요. 조금만 계산기 잘못 치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는 자기의 계산기를 가지고 자기 손에 익숙하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자, 다음에 가로 안에 알맞는 금액을 집어넣어라. 단 3차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0,000원이래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이제 1차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거기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지금 추가 출자와 인출금이 있네요. 그러면 무조건 뭐야? 이거는 4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4단계를 가지고 자,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차 연도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는 AP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자, APK2 비용 수익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선 기초의 1차 연도예요. 기초의 자산은 20. 자, 그 다음에 기초의 부채는 8만원. 그럼 얘는 12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12만원이 여기로 내려오고 자, 추가 출자는 없는데 인출을 24,000원 24,000원을 빼갔어요. 그러면은 96,000원을 가지고 영업을 한 거죠. 12만원인데 24,000원을 빼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총 비용이 6만원. 자, 그렇다면 총 수익은 얼마냐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여기 봐요. 이거하고 요거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틀렸네요. 왜요? 기말 자본이 안 나왔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참 이런 그 문제를 내냐.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문제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자, 우리 기업은 계속 기업이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자, 어느 회사가 여기서 X 1년에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X2년, X3년 기업은요, 특별한 가정이 없는 한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에 계속 영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1기잖아요. 여기가 1기면 그 다음 기가 2기고 그 다음 기가 3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기의 기말은 2기의 기초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 2기의 기말은 3기의 기초가 된다.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본은 어디서 빼느냐? 그 위에 나와 있는 2차연도 보세요. 2차연도 기초가 29만 원이고 자 기말이 이 기초부채가 15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가 나옵니까? 14만 원이 나오죠. 자 14만 원이 여기였어요. 여기가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1기의 기말은 이게 지금 1기 거죠. 1기의 기말은 2기의 기초다 그랬으니까 2기에 나와 있는 29만 원 요걸 여기다 갖다 써야죠. 그래서 얘를 29만 원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부채가 얼마 나왔다? 15만 원이 나왔다. 그러므로 여기가 14만 원이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9만 6천 원을 가지고 해서 얼마가 됐어요? 14만 원이 됐으니까 4만 4천 원의 이익을 본 거죠. 자, 그래서 4만 4천 원의 이익을 봤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 1번의 답은 총수익을 물어봤죠? 그러면 총수익은 얼마가 돼요? 요거하고 요거 더한 거니까 10만 4천 원.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기가 됩니다. 자, 2기가 되면 자, 다시 한번 AP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자, APK 자, 그 다음에 비용 수익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 2기의 기초가 여기가 되는 거죠. 1기의 기말이. 그러면 여기는 29만 원에 15만 원에 14만 원 요게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14만 원인데 중간에 13만 원을 추가 출자했네요. 그 다음에 얼마를 인출해 갔는데 걔가 안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총 비용은 11. 그 다음에 총 수익은 17. 그럼 알 수 있는 게 요거네요. 이익은 6만 원이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안 나왔는데 2기의 기말은 3기의 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3기의 초 38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는 28만 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6만 원 이익을 나왔다면 이 자리는 22만 원이었겠죠. 22가 28이 돼서 6만 원 이익을 본 거니까 그러면 요 인출한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자, 요거 더하면 27만 원이니까 요게 22만 원이면 5만 원을 빼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2차 연도의 인출금 요거는 5만 원이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3기 그려갑니다. 자, 3기는 자, 역시 AP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자, APK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 그러면은 자, 여기 2기 말이 3기 초가 되니까 얘가 38에 10만 원 그러면 28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8이 여기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자, 추가로 4만 원을 출자했네요. 자, 인출한 거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총 수익이 9만 원이라면 자, 요 비용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봐요. 4차 연도가 없으니까 못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출제자가 친절하게 단 3차 연도의 순이익이 만 원이래요. 그러면
요거는 8만 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익은 10,000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야? 지금 여기서 28만 원에서 4만 원 더하면 32만 원이 기초의 자본인데, 자, 이익이 10,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기말의 자본은 33만 원이 되면은 끝난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아웃. 끝났습니다. 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중에 3번 총 비용은 얼마냐? 자, 총 비용은 8만 원.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출제자가 원하는 1차 연도 총수익. 자, 1차 연도 총수익 10만 4천 원하고, 그 다음에 2차 연도의 인출금 5만 원하고, 그 다음에 3차 연도 총비용 8만 원. 요게 연결돼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알고 보면 쉬운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업은 계속 기업이다라는 거. 자, 1기가 끝나면 2기가 되고 2기는 3기로 가고 이렇게 계속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0번. 자, 다음은 진주상점의 X1년 1월 1일과 12월 말일의 재무상태와 이 기간 중 경영성과에 관한 자료다. 재산법과 손익법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라. 자, 요거는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자, 먼저 자산과 부채, 자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수익과 비용을 역시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뭐를 구하면 돼요? 기초의 재무상태표. 자, 그 다음에는 뭘 그리면 돼요? 기말의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IS 하나만 다 그려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X1년 1월 1일에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재무상태에는 차변에는 자산을, 자,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기말도 자산을,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들어갑니다. 자, 그럼 먼저 현금은 자산이죠. 차변. 자, 현금은 10만 원. 자, 당좌예금도 자산. 자,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배울 거예요. 기본서에서.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요거를 당좌예금이라고 하고, 당좌예금은 우리 회사의 예금이니까 자산이죠. 자, 25만 원.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네요. 자,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 40.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자, 1년 안에 받기로 하고 빌려줬네요. 자, 단기 대여금은 10만 원. 자, 그 다음에 상품. 자, 상품은 자산이니까 상품은 45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이죠. 자,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했다. 25만 원. 자, 그 다음에 빌려왔는데 1년 안에 갚기로 하고, 자, 단기간 빌렸대요. 부채 8만 원. 자, 그 다음에 상품이 아닌 물건을 구입했는데 대금을 아직 안 줬죠? 그러면 외상매입금과 구분해서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 자산이 다 기록이 됐어요. 여기가. 그러면 자산 총계는 130이죠? 자, 그 다음에 부채 총계는 38만 원이고, 그러면 92만 원이 우리 회사의 기초의 자본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자, 계산기 가지시고, 자, 10만 원 플러스 25만 원 플러스 40 플러스 10 플러스 45 그러면은 130. 자, 거기에서 38만 원 빼야죠. 자, 마이너스 38만 원. 그러면은 92만 원이 기초의 자본이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X1년 12월 말일날 재무상태표를 그려서 기말의 자본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의 재무상태표. 현금은 자산 12만원. 당좌예금도 자산. 자, 당좌예금은 30. 자, 다음에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48.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1년에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 단기 대여금은 15만원. 자, 여기에 상품. 자, 상품은 47만원.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부채네요. 부채는 대변에 외상매입금은 35.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10만원.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도 10만원. 자, 그러면 자산 다 적었고 부채 다 적었으면 여기에서 자본금이 나오죠. 자, 그러면 자산은 152만원인가요? 152만원. 자, 부채는 55만원인가요? 그러면 97만원이 자본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계산기로. 자, 120 플러스 300 480 플러스 150 플러스 470 하면은 1520. 자, 마이너스 550 하면은 97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92만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97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당기 순이익이 얼마예요? 5만원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게 바로 지금 문제에서 재산법과 손익법에 의한 당기 순이익 그랬으니까 재산법이 먼저 나왔네요. 자, 우리 재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차감하면 얘가 이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말 자본은 97만원이고 자, 기초의 자본이 92만원이니까 당기순이익은 5만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손익법에 의해서 자, 손익계산서를 그려야죠. 자, IS 그립니다. 그러면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자, 차변에는 비용을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하면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매출액. 자, 매출했으면 수익이에요. 100만원. 자, 이자를 받았대네. 그러면 이자 수익은 수익 6만원. 자, 매출원가. 자, 얼마짜리를 100만원에 팔았니? 라고 하니까 매출원가는 비용이 되죠. 자, 매출원가는 80. 자,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했네요. 자, 보험료는 10만원. 자, 이자 비용. 이자를 지출했습니다. 이자 비용은 2만원.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3만원. 자, 그 다음에 잡비. 잡비는 6만원.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1년 동안에 총 수익이 106만원 나왔죠? 자, 여기에서 뭘 빼느냐? 총 비용을 뺍니다. 자, 총 비용은 101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걸 빼면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니까 요게 순이익이 되고 순이익은 5만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당기 순이익이 5만원 나왔어요 라고 쓰고 이렇게 마감해 주면 여기도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당기 순이익 5만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이 일치함으로써 우리가 작성한 게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 순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재산을 가지고 재산법으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서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서 순이익을 구합니다. 재산법, 손익법. 그리고 재산법에 의한 순이익과 손익법에 의한 순이익이 일치하면은 우리가 작성한 것은 정확하다. 이게 바로 복식부기의 장점이 되는 것이죠. 자, 요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은 그러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같은 프린트는 잘 놔두셔서 또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되돌아가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31페이지에 자, 거래가 뭐냐? 이제부터 우리 회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이고. 자, 먼저 거래가 뭐냐? 그러면은 거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경제적인 사건은 뭐냐?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 변화가 있으면 자산 또는 부채의 증감 변화가 있으면 자, 이런 증감 변화가 있는 거 요것을 우리는 거래라고 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자, 다시 볼게요. 31조 기업은 현금을 빌려오거나 건물이나 비품을 구입하거나 상품을 사거나 팔거나 이러한 경영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에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경영활동 중에서 장부에 기록할 대상을 거래라고 하고 자, 거래란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또는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면서 변동 금액을 화폐 단위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상황, 요거를 우리는 거래라고 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거래와 부기상의 거래 이렇게 나눠요. 자, 일상적인 거래는 부기상의 거래와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 불이 나서 또는 창고에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창고에 있는 물건을 실어 갔어요. 그러면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나 어제 도둑놈하고 거래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상적으로는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되는 거죠. 왜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자, 우리 조금 아까 자산, 부채의 증감 변화가 있으면 거래라고 했는데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마이너스 됐으니까 당연히 거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자, 일반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를 가서 슈퍼 사장님하고 인사를 했어요. 자, 우리 앞으로 거래 좀 합시다. 그러면 그건 일상적인 거래죠. 그러나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될 수 없죠. 왜? 회계상에는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이 있어야만 거래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상적인 거래는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부기상의 거래. 그럼 부기상의 거래는 조금 아까 얘기한 자산 부채의 플러스 마이너스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이 오면 자본은 따라 변하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 변화가 있으면은 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가 아닌 거는 뭐냐? 거래가 아닌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말로만. 뭐 약속을 했다든지 이거 뭐 전반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관을 했다든지 종업원을 채용했다든지 또는 주문을 했다든지 담보를 제공한 거. 자,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죠.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는 일상적인 거래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일단 우리 일반적인 거래는 무시한다. 우리 지금부터 배우는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를 말하고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있으면 거래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2페이지에 예제 문제. 자, 다음 중에서
회계상의 거래인지를 구분하라 그랬어요. 이제 거래냐 아니냐. 자, 먼저 1번. 상품을 100만 원 외상으로 매입했대요. 그럼 이건 거래죠? 왜요?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항상 주체는 회사예요. 회사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또, 자, 외상으로 사왔대. 그러면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그래서 1번은 거래다. 자, 2번. 합격 상사에서 기기장치 5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기기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하겠네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사왔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2번도 거래. 자, 3번.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30만 원을 도난당했다. 자, 일상적으로는 거래가 아니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3번도 거래. 자, 4번. 건물을 월세 42만 원 주기로 하고 1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했대요. 월세를 지금 준 거 아니죠? 한 달에 42만 원씩 월세 줄게. 우리 앞으로 이 창고 좀 쓰자 하고 계약만 했어요. 그러면 계약만 한 것은 경제적인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4번은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5번. 현금을 100만 원, 건물을 40만 원을 출자해서 상품의 매매업을 시작했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건물이라는 자산도 증가하면서 걔가 종잣돈이죠. 자본이 늘어났네요. 자, 따라서 5번은 거래. 자, 6번. 상품을 2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는데요.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우리 회사에서 나갔네.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졌으니까 거래다. 자, 7번. 상품을 200만 원 창고회사에 보관을 했어요. 그러면은 창고회사에 물건이 나갔지만 그 물건 내 거는 내 거잖아요. 창고회사에 있어도 내 거고. 그 다음에 보관료 줬어요, 안 줬어요? 보관료 줬다는 말 없습니다. 그냥 맡긴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7번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아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요 말로만 되는 것은 거래가 아니다. 자, 그러면 부기상의 거래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동이 있으면 거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래의 결합관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실은. 자, 거래의 8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래의 8요소가 회계의 모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지금부터 약속한 거래의 8요소에 의하여 자, 우리는 자산이 증가되면 차변에, 자,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에,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자,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쓰자.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에 쓰고, 자본이 감소되면 차변에 쓴다. 자,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쓰고, 자,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 이를 우리는 거래의 8요소라고 하고, 자, 이런 거래의 8요소는 회계의 구구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무조건 완전하게 외우셔야 된다. 자, 우리 머리 쓰자 그랬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자, 거꾸로도 하자 그랬죠.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자, 이게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외우셔야 된다. 그게 바로 거래의 8요소예요. 근데 이거는 뭐 혹시나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자,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는 자산을 쓰잖아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차변에 비용을 쓰고 대변에 수익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거래파이로서죠. 자, 자산의 증가, 자,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요게 바로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저러한 공식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거래의 결합관계는 아주 이제 여러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차변과 대변 서로 마주 보면 결합이 되죠.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하거나,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자, 부채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 듭니다. 자본이 감소되면서 자산이 감소되고, 자본이 감소되면서 부채가 늘어납니다. 자본이 감소되면서 자본이 증가될 수 있고, 자본이 감소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의 감소, 비용이 발생하면서 부채의 증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본의 증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심지어 수익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는 성립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증가되면서 부채가 감소된다. 이건 없다 이 말이죠. 서로 마주 보면 돼도 같은 쪽으로는 결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이 거래의 파요소의 요건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된다. 아주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우리 회사가 10만 원 현금을 주고 사와보세요. 그러면 항상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한다.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10만 원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하면서 뭐를 줬어요? 현금을 구입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감소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증가했고,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됨으로써 자,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됐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 부채가 증가할 수 있대요. 뭐 간단한 얘기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상품을 구입했어요. 이번에는 20만 원을 구입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는데 돈을 이달 말일날 주기로 했네. 그럼 아직 안 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빚이 늘어난 거죠. 부채가.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했구나. 외상 매입금 20 이렇게 해서 부채의 증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또 자산이 증가되면서 자본이 증가될 수 있느냐? 이것도 된다니까요. 자, 처음에 현금을 100만 원 출자해서 자, 상품 매매업을 개시했습니다. 개업을 한 거죠. 그러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늘어났어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 미천으로 영업을 했으니까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렇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이렇게 서로 증가하게 된다 이 소리죠. 또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네. 뭐 얼마든지 많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세를 줬더니 세입자가 집세를 20만 원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20이 늘어났죠? 자, 왜? 집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는 집세를 우리는 임대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임대료라는 수익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자, 요 거래의 8요소에 의하여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에 맞춰서 양쪽으로 나누어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분계. 자, 다시 한번 분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사건을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서 기록한다. 이때 나누어 기록할 때는 반드시 거래의 8요소에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자, 이 하나의 경제적 사건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어떤 원인이에요? 상품을 사왔어요. 결과, 현금이 나가죠? 요거 상품을 사왔습니다. 원인, 결과, 갚아야 될 빚이 생겼죠. 자, 결과, 출자했어요. 원인은 출자했어요. 결과,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집세라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결과, 돈이 들어왔죠. 자, 서로 원인과 결과가 돼서 자, 모든 경제적 사건은 이와 같이 서로 결합이 된다.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될 수 있고, 부채가 감소되면서 부채가 증가될 수 있고, 자본이 증가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자본이 감소되면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8요소를 먼저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죠. 자, 저것만 외우고 나면 처음에는 이게 안 돼요. 처음엔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인데 이걸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회계의 구구단이다. 우리 옛날에 구구단 공부할 때 7, 8, 2, 56 안 나왔죠? 7, 8, 2 한참 생각해야 나왔죠?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3페이지에 자, 결합 요소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 어떤 결합인지 한번 쭉 봐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요 거래를 조금만 더 정리하시고 요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거래의 8요소 완전하게 좀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4시간에 걸쳐서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